야간 경비원 근무 수칙. 절대 읽으면 안 되는 10번째 규칙. 여의도 한복판 수천억 원이 오가는 금융 빌딩에는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야간 근무 수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벽 2시가 되면 청동 거북상이 울고 보이지 않는 물소리가 지하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10번째 규칙이 존재합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특정 금융회사나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보풍수, 도시괴담, 나폴리탄 괴담 형식의 AI를 이용한 창작물임을 알려드립니다. 1막 여의도의 가장 안전한 빌딩. 그러나 밤에는 달라진다. 서울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에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빌딩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금융 전문가가 오가고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금융 그룹의 본사 건물이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외벽, 대리석으로 꾸며진 로비, 그리고 정문 광장 중앙에 자리 잡은 거대한 청동 거북상. 낮에 보면 단순한 조형물처럼 보였지만 건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돈을 지키는 문지기. 처음 이 건물이 지어질 때 건축 관계자들은 특별한 풍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의도는 원래 한강의 흐름과 가까운 땅입니다. 옛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의 흐름으로 보았고 물이 머무는 곳에는 재물이 모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앞에는 인공 분수가 설치되었고 한강 쪽으로 향하던 기운을 붙잡는다는 의미로 청동 거북상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장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경비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돈을 모으기 위해 물의 흐름을 붙잡았고 그 대가로 밤마다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2막 첫 번째 야간 근무자가 받은 수상한 안내서. 신입 야간 경비원 박 씨가 처음 출근한 날, 그는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Y금융투자 타워 야간 경비원 근무 수칙.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보안 교육은 별게 다 있네요. 하지만 선임 경비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에 적힌 건 농담이 아닙니다. 특히 새벽 2시 이후에는 반드시 지키세요. 종이에는 이상한 규칙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막 새벽 2시 청동 거북상의 눈물. 첫 번째 이상한 사건은 정문 광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 박 씨가 순찰을 돌던 순간 분수대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 그런데 그날 밤 분수는 꺼져 있었습니다. 박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청동 거북상의 얼굴에서 무언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빗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그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거북상의 두 눈에서 검은 진흙이 섞인 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박 씨는 안내서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청동 거북상의 눈에서 진흙물이 흐르면 즉시 방제실에 104 코드를 발령하십시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을 잡았습니다. 104 코드 발생, 104 코드 발생. 그리고 분수 밸브를 최대로 열었습니다. 순간 정문 광장 전체에 물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룹 내부 시스템에서 대규모 금융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10분 분수가 작동한 직후 오류가 멈췄다는 이야기도 함께 퍼졌습니다. 3막 지하 3층에서 들려오는 한강의 발걸음. 두 번째 규칙은 지하 3층 전산실 복도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반 직원들도 잘 내려가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서버실 아래쪽 건물의 가장 깊은 곳. 어느 날 새벽 박 씨는 순찰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철벅, 철벅.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젖은 신발로 걸어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 씨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안내서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유리창에 희미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물결 같기도 한 형체. 그것은 박 씨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선임 경비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거기서 뒤돌아본 사람은 다시 근무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막, 존재하지 않는 10번째 규칙. 근무 마지막 날, 박 씨는 안내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규칙은 1조부터 9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9조 마지막 아래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0조. 처음에는 인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금고실로 내려와라.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가져가라. 박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글씨는 분명 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가장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조를 읽은 순간 당신은 이미 선택받았다. 박 씨는 곧바로 종이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선임 경비원이 알려준 대로 불태웠습니다. 그날 밤 지하 3층에서는 다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물속을 걷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육막, 돈을 모으는 건물인가? 돈에 갇힌 건물인가? 몇 년 후, 박 씨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돈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둬놓은 곳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으면 고여 썩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여의도 어느 금융 빌딩 지하 깊은 곳에서는 밤마다 물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새벽 2시 청동 거북상이 다시 눈물을 흘리는 날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잃어버린 돈의 흔적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10번째 규칙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열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새벽 2시 청동 거북상의 눈물을 본 순간 끝까지 순찰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의 풍수와 나폴리탄 괴담 소름 돋으셨는지요? 도시 풍수 괴담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